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 원장 최기수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실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임플란트는 사실 심을 때도 참 공포스럽고 무섭고 긴장되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잘 심어놨는데 뜻하지 않게 의사도 원하지 않고 환자도 원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임플란트 실패는 과연 무엇인가? 일단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하고 나서 처음 4개월 정도, 이때 입안에 임플란트 심어놓고 나면 잇몸 바깥에 보통은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약간의 뚜껑을 잇몸 바깥에 나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임플란트 덮개 나사 뚜껑이 갑자기 흔들리는 걸 느끼는 경우에 그거 100% 실패입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가 4개월이 지나서 보통 임플란트 위에 본을 떠서 크라운을 만들고 얌얌얌 씹게 만들어 놨죠. 그런데 역시 씹을 때마다 아우 시큰거려요, 아파요, 흔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낀다면은 역시 임플란트 실패입니다. 임플란트는 나무에 나사못을 박는 원리처럼 윙 해가지고 강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인데, 그때 나사못과 달리 우리 사람의 몸은 심어놓은 나사못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와 내 뼈가 심어지고 나서 골융합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변에 있는 턱뼈가 임플란트를 향해서 막 모여요. 그래서 마치 자석처럼 붙어서 내 한 몸처럼 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초기 4개월 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씹는 힘 때문에 임플란트가 턱뼈 안에서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럼 진동이 가면서 씹을 때마다 시큰거린다거나 그 진동 때문에 임플란트에 또는 잇몸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잇몸이 부어오른다거나 염증이 생긴다거나 심한 안 좋은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담당 치과에 가서 과감하게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겁니다.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실패해서 다시 뽑아내고 몇 달 기다렸다가 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니 참 이거 괴로운 일인 건 사실인데요. 어찌됐건 실패한 임플란트를 어떻게든지 해결은 해야 되기 때문에 단호한 결정을 하고 다시 잘 심어서 평생 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사실 요즘 임플란트는 외국산 제품이건 국산 제품이건 워낙 기술이 발달이 돼서 초기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임플란트 쓰고 있는데 씹을 때 시큼하다거나 또는 잇몸이 붓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람의 치아도 잇몸병이라는 게 있죠.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준 뼈가 옆으로 이렇게 벌어진다거나 또는 스물스물 내려가면서 뼈가 녹게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일들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증상으로 나타나요. 갑자기 힘이 없어, 잘 안 씹혀, 씹을 때마다 시큰거려, 양치질하면 자꾸 여기서만 피가 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보통 그러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서 역시 빨리 치과에 가야 됩니다. 초기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뽑아내거나 이런 일들 없이 스케일링을 하듯이 임플란트 주변에도 잇몸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좀 때가 늦어져서 한 단계 높은 치료를 해야겠다 하면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잇몸을 오픈시키고 주변의 염증을 다 제거하고 뼈 이식을 한다거나 또는 잇몸을 촘촘하게 꿰매서 다시 잘 쓸 수 있게 합니다. 나는 양치질도 잘하는 것 같은데 임플란트 염증이 생겼어요, 왜 이러죠? 라고 물어보는 환자분들 가끔 많이 만납니다. 근데 사실은 나는 열심히 잘 닦는다고 닦는데 내 생각만큼 효율적으로 잘 못 닦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칫솔질만 대충 해가지고는 사실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 또는 음식물 찌꺼기 등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고요. 칫솔질을 구석구석 다 하시고 나서는 최소한 임플란트와 내 치아 사이만큼은 치실을 사용해서 위아래로 훑어주시거나 시간 칫솔이라고 해서 약국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솔 같은 걸 팔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도 한번 후벼주시고 안에서 바깥쪽으로도 한번 후벼주셔서 늘 그 터널 안을 깨끗이 닦아주는 이런 청결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틀림없이 청결하게 유지를 잘했고 치과에도 꾸준히 오고 있는데 나의 임플란트 주변에 뼈는 왜 녹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동의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악 물기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으악 하고 맨날 이렇게 세게 물고 이렇게 지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대부분 입술을 다물고 그리고 묵묵히 일을 하죠. 입 다물고 있을 때 어금니가 또는 앞니가 접촉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록 무는 힘은 적을지 모르지만 꾸준히 지속되다 보면 일종의 피로골절, 피로강도라고 하죠. 만성적인 작은 힘이 엄청난 효과를 일으키면서 뼈를 녹이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밤에 이를 가는 분들도 있죠. 이갈이 하는 분들은 임플란트에 정말 안 좋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실패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주저리 얘기를 해봤는데요. 비싼 돈 주고 하는 거고 또 엄청나게 무서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고 또 그 임플란트 친구와 함께 평생을 같이 지내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신경 쓰시고 꼭 1년에 한 2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당 주치의 선생님 치과에 찾아가서 엑스레이를 계속 찍어보시는 게 좋아요. 꼭 정기검진 잊지 마세요. 자, 행복한 임플란트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